자,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분석해 드릴 텐데요. 이 영상 하나만 잘 시청하시면 신성 델타테크 당분간 대응 전략 완벽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을 해서 좋은 결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신성 델타테크 거래량도 급증을 하면서 변동성들이 상당히 좀 확대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따라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 정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실시간 대응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리겠는데, 우리 로얄스탁에서는 100% 완전히 무료입니다. 뭐 금전적으로 일지 없는데 100% 무료로 대응할 수 있는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정확한 매도 타이밍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성 델타테크 과연 매도를 할지, 언제 매도를 할지 고민이신 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신성이라고 문자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다른 건 절대 필요 없고 신성이라고 문자 하나만 주시면 우리 로얄스탁의 텔레그램에 합류를 해서 정확한 매도 타임을 받아서 이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신성 델타테크 과연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당연히 급등을 했죠. 지난번에 이제 4만원대가 이슈로 붕괴됐던 상태에서 11월 중반에 바닥을 찍고 나서 4만원대가 붕괴되면서 바닥을 찍고 상승세가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일단 왜 이 시점에서 바닥이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이외 상승에 대한 동력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이 특허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것들은 어디까지 진행이 될 것인가 따라서 대응 전략들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까지 완벽하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그 4만원대가 붕괴됐던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사실상 일단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바닥권에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이 신성 델타테크는 김 대표와도 인연이 상당히 많았던 종목이기도 하죠. 지난 2023년이었습니다만은 이 초전도체 테마가 터지기 전에 저평가되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이렇게 매수를 추천해드렸는데, 우연찮게 이제 초전도체 테마가 엮이면서 무시무시할 정도로 급등을 했죠. 저점 대비 당시에 매수를 했던 데 대비해서 한 16배 이상 정도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이 답니다. 가볍게 템버거 종목을 달성을 했는데 급등 이후에 급락 파동이 나왔죠. 그런데 말이죠, 현재 보면은 장기 이동 평균선이죠. 주봉상으로 볼 때 이 장기 이평선, 즉 120주 이평선까지 도달했죠. 11월 달에. 따라서 여기에서 비교적 의미있는 강력한 지지 라인들이 확보가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서서히 상승세로 터닝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이제 급등 이후에 급락이 진행이 되는 종목들, 대시대가 분출이 되고 충격 조정이 진행이 됐던 종목들은 주봉이나 또는 월봉상으로 장기 이동 평균선, 월봉선 한 60개월 정도가 되겠고, 주봉상으로는 120주나 아니면 200주 이동 평균선까지 도달하는 종목들이고, 나름대로 유의미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들도 고려하면서 한번 참고로 삼았으면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성 델타테크 이렇게 최근에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일단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죠. 이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소수 계좌의 매수 관여가 과다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죠.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관여가 좀 과다했다라고 되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루 동안 거래가 이렇게 하루 동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거래소 측에서는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 유의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투자 주의 종목을 일단 지정을 하고, 다음 순위는 투자 경고죠. 경고. 그리고 그 다음 순위는 투자가 위험하다는 안내, 투자 위험을 안내를 드리고, 또 매매 거래가 일시적으로 거래가 정지되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현재는 주가가 상당폭 상승을 했죠. 4만원대에서 이하에서 떨어졌다가 10만원대 육박을 했었으니까 한
40에서 50% 정도 이렇게 상승했죠. 단간에 한 달에 만에 이렇게 상승했는데 일단 현재 뭐 투자 주의 종목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동사이교는 최근에 이제 특허 관해서 이제 나름대로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세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일단 남아프리카라든가 유라시아 등에서 이렇게 또 특허 등록을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보시게 되면은 11월 19일이었죠. 모스크바에 위치한 유라시아 특허청으로부터 지금 보면은 실험 및 주변 압력 초전도 세라믹에 대한 제조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특허를 획득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나름대로 뭐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상온 상압 초전대 기술이 나름대로 주목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냉정하게 이제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사실상 이 초전도체 지난해 뭐 최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초전도체 이게 사실상 검증이 완벽하게 끝난 상태가 아니죠. 검증은 이게 사실상 과학적 검증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정말 실험에 성공해서 딱 보여줬으면은 마무리가 됐을 텐데 이것들을 결국에 마무리를 짓지 못했죠. 그만큼 여전히 미완에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허와는 별개로 실질적인 뭐 내용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아직은 넘어야 될 난관들이 좀 만만치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성 델타테크가 왜 일단 이 초전도체 관련들이 보고가 되냐 이게 이제 대장주였죠. 사실상 보면 초전도체 관련들이 처음에 오를 때는 이 신성 델타테크가 오히려 강하지 못하다가 결국에 대장주로 뒤에 숨어 있다가 치고 나가서 가장 높은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 신성 델타테크에는 지난 2012년이었죠. LNS 캐피탈을 통해서 퀀텀 에너지에 당시 5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지분 16.67% 정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 LNS 캐피탈의 경우에는 신성 델타테크가 지분 한 52.51%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신성 델타테크가 LNS를 통해서 이렇게 지분을 확보를 했다. 퀀텀 에너지 측에 지분을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지난해도 역시 마찬가지 올해 초죠. 올해 초였던가요?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40억 원을 들여서 또 참여를 했던 바가 있었죠. 아무튼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 초전도체 관련 테마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주가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 왔었는데요. 앞서도 언급을 했듯이 이 과학적으로 단순하게 바로 증명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게 정말 뭐 완벽하게 검증을 거치 통과하지 못했죠. 어쨌든 논란들은 계속이 됐었고 흐지부지하다가 요즘에 이제 특허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올라오고 있는데 검증이 완전히 일단락이 된 건 아니다. 여전히 미완의 상태에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국뽕도 아니고 사실상 보면은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사실 처음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보면은 이게 뭐 언론 플레이를 하는 그런 그 느낌들도 일부 상당히 좀 가질 수가 있었지 않겠느냐. 어디서 이게 뭐 기자회견 한대 해놓고 실질적으로 내놓는 것들을 보면 뭐 특별한 결과물이 없었던 그런 경우들도 상당수가 있었죠. 따라서 일단 이 초전도체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확인이 돼야 될 사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주식은 이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번에도 특허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상승을 해왔었죠. 그러면 수급 측면에서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수급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그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부분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매도를 대규모로 돌아서 물량을 토려냈고 반면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투신이 난데없이 또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또 매도로 돌아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사실상 이런 부분들 뭐 그다지 이 바람직한 유의미한 형태의 그 패턴은 아니지 않겠느냐. 왜 투신이나 연기금 등이 이렇게 고가에서 매수를 했을까라는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었다라면은 이렇게 바닥 앞에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바닥에 도달했던 시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을 텐데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상태에서 얼마나 앞으로 더 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이 투신이라든가 이런 측에서 매수를 했을까 하는 또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매수세가 지속이 되기보다는 좀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들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추가적인 매수는 부담이다. 여기서 새로
매수를 하는 것들은 부담스럽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홀더분들,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보통 이제 기술적 분석 방법에는 이 투자를 가장 어려워하는 일목균형표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활용을 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제가 34년 때 주식시장에서 일단 이 업력을 쌓고 있는데, 기관들의 자금도 운용을 했었고, 또 여타 각종 증권 경제 방송에서 또 이렇게 이 전문가로도, 최고의 전문가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 그리고 또 이평선, 그리고 지지, 저항, 추세, 이런 정도만 보고서 대응을 해도 충분하다. 물론 지금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모두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공부를 해보고 나서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 단순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쨌든 현재쯤에서 보게 되면은 지지와 저항을 감안한다라면은 지지 라인들이 있죠.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지난번 고점에서 한번 걸렸던 자리, 장대 양봉이 나면서 갭 발생을 했던 자리, 이게 이제 8만 원입니다. 8만 원대죠. 그리고 현재 5일선이 이제 포진하고 있는 자리가 되겠죠. 이게 이제 5일선은 얼마죠? 5일선이 포진하고 있는 자리가 84,800원 올라오죠. 그래서 8만 원대에서 8만 5천 원대다. 지지라인들. 생명선이다, 이게. 이 대량거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미는 사실상 회전율이 사실상 이렇게 200만 주 넘게 돌아갔어도 전체 회전율은 한 10% 정도, 조금 넘는 10% 정도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주가 급등한 상태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은 한 번쯤은 경계 심리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5일선이 이번에 상승 과정에서 일시로 붕괴됐던 반은 있었습니다만은, 잠시 휘청거렸던 반은 있었습니다만은, 이 구간을 빼고 나면, 이 구간을 제하고 나면 5일선이 계속해서 종가상으로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5일선, 주춤은 또 올라오겠지. 현재 가격대로 이제 기준을 말씀드리는데 8만 5천 원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인대 지지 저항을 감안한다면 8만 원대가 되겠는데, 1차적으로 5일선의 지지가 깨지 않으면 계속 홀딩이다. 일단 5일선이 깨지면 어떡한다? 일단 30에서 50% 한번 매도를 한다. 전량 매도가 아니고, 그리고 이 고점을 깨는 시점에서는 나머지 전량 확인 매도를 한다. 이 고점을 깨는 시점에서는 확인 매도를 한다. 이렇게 일단 리스크 관리, 이건 이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리스크 관리. 이런 가격대가 깨지면 일부 정리하고, 완전히 정리하고, 다시 이제 재매수라든지, 충분히 이격 조정을 받으면서 재매수라든지 이런 전략들이 수립이 돼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켜진다면 이제 홀딩을 하면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모멘텀이 추가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지난번처럼, 과거에처럼 대대적인 상승세가 진행이 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10만 원대, 이게 라운드 피겨죠. 라운드 피겨인데 10만 원대 마디 가격대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또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한 12만 원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에서 12만 원대를 축을 해서는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은 저항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된다? 상승에 대한 추세는 살아있지만 새로운 모멘텀이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어떤 검증이라든가 새로운 모멘텀이 확신이 된다면 한 번 더 레벨업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장들을 일단 고려하면서 대응하는 것들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지, 목표치, 지지선,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렸고, 상승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쯤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이렇게 예상을 해드렸는데, 변동성들이 강해지는 구간이잖아요. 거래량도 크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실시간으로 정말 정확하게 대응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제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주식은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보다도 대응 자체, 현재 사고 파는 것이 훨씬 더 10배, 20배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시간 대응, 이것도 100% 무료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걸 가지고 잘 팔고 싶다.
이런 분들은 우리 로얄스탁의 텔레그램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텔레그램에서는 계속 추천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을 추천했냐. 그동안 우리 구독을 신청하시고 계속 영상을 보시는 분들 추천주를 하루에 당일날 8%, 10%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계속 보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을 추천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 추천해드린 종목은 보통 개장 전에 다 브리핑을 하죠.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바로 개장하자마자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지난번 이제 수익을 좀 냈던 M83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M83 15,600에서 15,600에서 16,400 분할 매수를 하자. 가격까지 딱 지정을 해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설명도 드립니다. 근데 M83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죠. M83 현재 매수가 이상에는 있는데 한때 17,350원까지 상승을 했었죠. 좀 상승을 하다가 아침에 이제 매수를 권해주고 상승을 하다가 추천거렸습니다. 이게 이제 한 4% 정도 추천한 이후에 4% 정도 남았는데 우리는 아무리 무료 추천주를 하더라도 이렇게 4%, 3%짜리 뛰기는 안 합니다. 못해도 10%는 나와야 되죠. 따라서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합니다만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승부를 하는 걸어보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단 일주일에서 한 4일 정도, 나흘 정도 내에 길어야 5일이죠. 한 주 동안 해서 승부를 옵니다. 추천주를 하루에 한 종목에서 많아야 2종목 정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추천주들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승부를 얻어왔습니다. 승률이 거의 90% 육박합니다. 90% 넘어서고 있죠. 그래서 엉뚱한 데서 일단 낭비를 하기보다는 우리 로얄스탁에서 정말 적중률이 높은 추천주를 받아보시고 그리고 또 신성 델타테크 정확한 매도 템을 잡고 싶다라는 분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신성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집중해서 할 것도 없고 신성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우리 로얄스탁과 같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안정이 되면 수익을 올릴 기회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국민 현재 탈출을 서서히 나가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 현재는 정치 테마에 상당히 좀 쏠려 있긴 합니다만 이게 좀 완화가 되면은 여러 가지 주도 섹터들이 나타나면서 수익들을 많이 올려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로얄스탁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